안녕하세요, 사이언스입니다. 이번에 지난 시간에는 수막의 이중 비닐에 대한 원리 그리고 측창을 분리했을 때 그런 거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이제 그 이중을 이제 제어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수막 제어 실제 제어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한번 이제 연속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비닐을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거는 온도 제어입니다. 온도 제어. 이중 비닐에서는 제일 처음엔 온도 제어인데, 우리가 그 일중 비닐을 하면은 이제 뭐 수치로 따지면 OP라고 이야기하는데, OPCL 해서 열리는 온도, 닫히는 온도, 보통 닫히는 온도보다 열리는 온도가 높습니다. 보통 이게 높습니다. 높다, 낮다. 근데 이중은 조금 다른데, 이중하고 삼중은 이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열리는 온도가 낮을 수도 있고 있다. 그리고 닫히는 온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닫히는 온도를 높게 해야 되고 여는 온도를 낮게 해야 된다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온도계로는 이거를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닫히는 거 열리는 거 둘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24도에 열린다. 그리고 20도에 닫힌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정지겠죠. 이렇게 되는데 쓰다 보면은 이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버립니다. 뭐 18도에 닫힌다. 18도에 닫힌다. 열리는 게 보통 뭐 열리는 거를 뭐 10도에 연다. 10도에 열린다. 그리고 18도에 닫힌다. 이상하죠? 그런데 만약에 15도가 되면은 야, 나는 뭘 해야 될까? 열어야 될까? 닫아야 될까?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중 제어는 이 온도가 이 열리는 온도, 닫히는 온도가 개별적으로 제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제어되고 두 개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컨트롤 박스 자체 내에서 단순하게 온도로 이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또 이중을 시간으로 이제 열고 닫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봄철하고 이제 동지나 겨울에 추울 때 이중이 열리면은 수막이 작동이 멈추고 난 다음에 바로 열리거나 하면은 이중하고 이 여기에 이중하고 여기에 안개가 있습니다. 안개. 이 안개는 대략 많으면 한 12도, 낮으면은 뭐 한 4에서 한 5도 정도 이래 되는데 이 안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시간 돼서 이렇게 열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안개가 안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부가 과습되겠죠. 내부 과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는 것도 시간으로 열면 안 됩니다. 이중 비닐을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보는 컨트롤 박스가 이중을 시간으로 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중을 타임으로 열어달라 하는데 제 입장에는 솔직히 그게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으로는 제어가 안 된다. 시간으로는 제어는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 크다. 수막이 일찍 열리면은 수막이 일찍 열린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는 아까도 했지만 수막 안개가 들어옵니다. 안개가 안으로 들어온다. 두 번째 문제는 온도가 낮아진다. 당연하죠. 해가 들뜬 상태에서 이중을 열었기 때문에 수막 안개도 들어오고 이 옆에 측면에서 차가운 바람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찍 열면 이래 된다. 근데 늦게 연다.
늦게 열리면은 하우스 온도가 튑니다. 하우스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급상승. 급상승을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환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환기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일중 비닐을 뭐 자동으로 움직였다 쳐도 어쨌든 해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하우스가 급상승하고, 이 하우스가 급상승하면은 작물 결로가 생깁니다. 작물 결로. 작물 결로는 왜 생기는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여는 그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도 제어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온도, 열리는 닫히는 온도를 이제 자유롭게 해서 시간 구분을 합니다. 일단 시간 구분 해줘야 돼요. 시간 구분. 그래서 열리는 시간은 6시, 닫히는 시간은 14시. 이때 열리고 닫히는데 문제는 이때 열리고 닫히질 않습니다.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그때 되면 준비 단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 구분. 이때 열리는 게 아니고 스탠바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온도. 이중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는 어디를 측정하냐면은, 제 같은 경우는 피복 온도를 잽니다. 보시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센서가 여기도 있고 3중 하나 더 그릴까요? 이 사면은 이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피복 온도를 줍니다. 피복 온도를 측정해서 열리는 온도, 좀 중구난방이 됐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열리는 온도, 열림 온도는 이제 피복 온도라고 했죠. 피복 온도를 재는데, 피복 온도를 재서 보자, 몇 도? 13도. 13도. 그리고 이제 두가 이게 좀 복잡해지네요. 피복 온도인데 상단 측면이 따로 있습니다. 측면. 상단이 13도에 열리고 측면이 15도에 열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때 왜 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수막물이 이래 사용을 하다가, 수막은 이제 저는 이제 수막도 자동이니까 수막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하우스가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우스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뭐 서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피복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복 온도가 이 차 기온은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떨어져서 어쨌든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그런데 이제 상단의 피복 온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중을 열어도 이제 온도가 안 올라간다는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피복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상단하고 측면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상단을 이렇게 먼저 엽니다. 왜냐하면 측면에는 아직 차가운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좀 늦게 열죠. 그래서 상단을 먼저 열고 한 다음에 나중에 측면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어를 한다. 이렇게 열림 온도, 닫힘 온도. 그런데 반대로 닫힘 온도도 있습니다. 닫힘 제어도 맨 앞 피복 온도를 잽니다. 피복 온도 되고 상단은 15도. 15 맞네. 서이프 15. 닫힘 온도를 한번 봅시다. 닫힘 온도는 요거는 좀 춥게 했네. 여기 보면 보통 한 15도, 그리고 상단이 그렇고 15도, 측면은 17도 한 요 정도 짜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겨울에 이제 온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게 많이 똑같습니다. 닫힐 때도 이쪽을 먼저 닫아줍니다. 찬기울이 먼저 들어오니까. 그래야 한 다음에 이쪽을 늦게 닫아주고. 왜냐하면은 17도까지 해서 17도에서 닫고 난 다음에 이 상단을 닫아버리면 과습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아직 3주간 열린 상태죠. 해서 최대한 공기를 빼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로가 만들어지면 결로를 이렇게 다 배출을 시키고 15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상단까지 닫아주는 거죠. 닫아주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결로가 이제 이중을 타고 이제 결로가 떨어지겠죠. 이제 과습되는 결로가.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중까지 닫아주는 이런 동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열림 온도하고 닫힘 온도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다. 동영상을 찍다가 지금 칠판이 이상해졌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거 동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그 음성이 또 마이크에 음성이 문제가 생겼네요. 문제가 생겨서 강의가 끝났는데 다시 또 이렇게 또 제 강의 비슷하게 또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한 10분 정도까지 해서 아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다시 할게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됐고 지금 이제 열리는 속도 제어를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열리는 속도 제어는 뭐냐면은 이중이 이제 열릴 때 보통 타이머로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쭉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찬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한꺼번에. 아직 찬바람이 차가운 공기가 1중하고 2중 요 사이에 많이 고여 있는데 그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요걸 좀 천천히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동하고 대기 시간을 둡니다. 그래서 천천히 열리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교차 제어 기능 하는 게 있는데 교차 제어 기능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일중 제어할 때도 교차 제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차 제어 여기서 그릴게요. 한 번에 다 그려놓으면 되겠다. 자, 교차 제어 기능은 뭐냐면은 이렇게 됐으면은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 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일중이 이쪽이 열립니다. 이쪽이 왜 그 일중이 동쪽이나 또는 남쪽이 열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 얼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음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동쪽이 돼가지고 이게 해가 떠가서 이게 녹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중은 무조건 동쪽 아니면 남쪽이 열고 이중은 그 반대쪽을 열립니다. 이렇게 열어주는 동작.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중이 이렇게 또 다시 열어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동작이 이제 교차 제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가 열리겠죠. 여기가 열리면 이제 제 컨트롤 박스 쓰시는 분들이 이제 일중의 북쪽 또는 이제 서쪽이 열리면 야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야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 겨울에는 북쪽이나 이쪽이 일중이 열리는 게 정말 희귀한 경우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을 때 여기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 저번 강의할 때 누가 또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교차 제어 기능을 이제 하는데 이걸 순서가 따로 있느냐 순서를 어떤 순서대로 열어야 되느냐라고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순서를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를 이게 쓰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제가 이야기를 이걸 순서는 없다. 그때 다르다. 왜냐하면 내부 온도하고 외부 온도하고 측정해서 뭐 이래 하는데 어떤 때는 작동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두 개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래도 겨울에 작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만약에 전부 다 작동을 한다 가정할 때 이제 어떤 순서로 열리냐면은 첫 번째는 이중 측면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1번 그리고 이쪽이 2번 엄밀히 따지면 요만큼 열려야 돼요. 여기까지 이게 2번 그리고 이게 3번 그리고 이게 4번 자, 여기까지는 끝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또 더 있는 게 여기에 보면 최대 열림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5번이 최대 열림폭 일중에 보면 최대 열림폭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5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째에서 요게 이쪽에서 단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있는 건 이 3중의 방풍벽. 6번째가 3중 방풍벽.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중 우리가 단독형 하우스는 바람 제어를 할 때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알겠지만 이 순서라는 건 없습니다. 순서는 없고 그때 다릅니다. 날씨가 좋을 때 되면은 이중이 같이 이렇게 열릴 때도 있고 또는 일중이 이렇게 열릴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뭐 3중 방풍벽이 쳐졌다 3중 방풍벽이 문제 해제될 때도 있고 뭐 종류가 많은데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열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차 제어 기능까지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교차 제어 기능 그리고 했는 게 상단 강제 열림하고 측면 강제 열림입니다. 이게는 이제 고온 제어 기능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이제 상단 같은 경우는 내부 온도가 15도 이상 되면은 상단이 강제로 열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내부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은 상단에서 결로가 떨어질 일이 잘 없거든요. 결로를 받아낼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상단, 이중 상단 같은 경우는, 요 이중 상단 같은 경우는 15도, 내부 온도 측정해서 한 15도 정도 되면 강제로 열어버린다. 그리고 측면도 강제로 엽니다. 측면도 강제로 여는데, 측면 온도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열 때는 한 28도, 내부 온도가 28도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하우스 온도가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냥 변온으로 따지면 이제 제가 제 변온 컨트롤러였으면은 뭐 오후 1시나 2시쯤 돼야지 거의 뭐 이 온도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온도를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고, 평상시에도 28도가 잡혔다는 거는 뭐 안에 아주 쾌적한 상태입니다. 결로도 없고 뭐 광도 좋고 아주 베스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 측면을 강제로 다 열어버리고 환기를 확 해도 된다는 거. 물론 습도 제어는 이제 스프링쿨러가 아니죠. 포그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온도를 잡고 난 다음에 습도를 잡는 거기 때문에, 습도를 잡는다고 온도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양보는 되지만 그래도 온도를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습도가 들어붙는 게 맞습니다. 습도 먼저 잡는다고 온도를 포기하면 그건 역효과가 더 크니까. 그리고 이제 방풍격 기능. 방풍격 기능은 이제 분리형에 있는 기능인데, 방풍격 기능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또 지워야 되네, 이거. 있어봐야 뭐, 이 글자를 너무 많이 적으니까 힘드네요. 자, 보니까 이제 방풍격 기능은 또 뭐냐면은, 이중하우스가 이래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차가운 바람이 이래 불잖아요. 외부 온도가 추우면은 1중을 이래 열고, 2중은 요 위에만 열고, 측면을 이렇게 내려놓는 상태입니다. 강제로. 너무 추우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돼야지만 이제 공기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중 있는데, 3중 또 방풍력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2중 방풍력은 비닐이기 때문에 광이 투과가 잘 된다는 거. 광이 잘 들어옵니다. 광은 잘 들어오고 바람을 직접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약한 방풍벽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온도가 이제 14도 정도보다 더 춥다 그러면 바람이 좀 차겠죠. 차우니까 들어오는 공기의 양도 조절해 줄 겸 이 방풍벽이 측면이 강제로 내려와 버립니다. 내려오고 이제 위에만 열어놓는 거죠. 위에만 내려서 공기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부 온도도 체크해야 됩니다. 내부 온도도 20도 이상 되면은 단계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확 열어주는 게 또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또 딱딱딱딱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커트라인을 달리면서. 그런 제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게 수막 방풍격 기능을 했고, 수막 강제 닫힘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수막 강제 닫힘 기능은 좀 말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제 컨트롤 박스가 보면은 블럭이 이제 크게 보면 5블럭으로 다니는데, 5블럭 중에 수막 제어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수막을 이제 나중에 되면은 수막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 건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수막 강제 작동 기능 중에 수막이 작동을 하면 이중을 강제적으로 내려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막을 이제 설정을 할 때 수막 수치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 비닐도 이제 설정을 하고 했는데, 두 개를 내가 만약에 설정을 잘못했다거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온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틀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막은 작동하는데 이중이 열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형 사고죠. 안에 물이 들어오고 안에 과습대가 난리 나니까. 그래서 그 안전장치 중 한 개가 수막 강제 닫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막에서 작동을 시작하면은 이중은 강제로 이제 내려가거나 또는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혀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막 강제 작동 제어 기능, 강제 닫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음 파쇄 기능이 있습니다. 얼음 파쇄 기능은 이제 또 설명을 또 해서 또 그려야 되겠네요. 반트만 그립시다, 이제. 좀 크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수막을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보면 얼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얼음. 이 현장에서는 이 얼음을 어떻게 털어내느냐, 이중 비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얼음을 다 털어내게 됩니다. 밖으로 털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수막을 자동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컨트롤 박스에는 요 얼음 파쇄 기능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첫 번째는 야간 피복 온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아침에 오늘 얼마나 얼음이 열지 않을지를 우선적으로 얼음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피복 온도나 이런 걸 해서, 너무 춥구나 하면은 첫 번째 스탠바이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스탠바이 기능이 들어가서, 오늘 너무 추우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는 얼음 파쇄를 기능을 해야지 하면서 컨트롤 박스 자체가 이제 스탠바이 상태에 들어가고,
아침이 되면은 아침에 수막이 멈추잖아요. 이제 수막이 멈추고 난 다음에 특정 시간 이상 지나야 됩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여기서 이제 얼음을 털기 시작합니다. 얼음을 턴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았다가 내렸다가 말았다가 내렸다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이 높이를 대략 뭐 한 50, 많게는 50, 뭐 작게는 3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털게 됩니다. 얼음을 다다다다다. 이게 돌아갈 때 보면 얼음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납니다. 드드드드드 하면서. 그러면서 이 높이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횟수는 한 몇 번 정도 할 거냐? 3에서 한 5회 정도 몇 번 털어줄 거냐? 그런 다음에 요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상 제어로, 이쪽에 대한 정상 제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기능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 자동으로 되는 얼음 파쇄 제어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강우 기능 하는 것도 있는데, 강우 기능은 또 뭐냐면은 이 중에 웬 강우 기능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중 강우 기능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중이 이렇게 비가 올 때 보통 일중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나는 일중을 내리기 힘들죠. 그럼 이중이 이래 열린 상태에서 이것도 분리형만 가능한데, 비가 이렇게 막 완전 세리 쳐도 이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기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이중 측면이 이 비 오는 걸 방어해 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방해해 주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이제 뭐 막 하고 이제 나중에 이게 3중 이 다격도 보호할 수가 있는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분리형에만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 뭐렇게 해야 될까, 이중 일체형에는 이 수막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능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제어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으로 제어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 기능에서도 이제 분리형일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분리형이 아닐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요거 이 상단 열리 같은 이런 것도 분리형에만 가능합니다. 분리형. 그 측면 강제형도 일단은 분리형에서만 온도 설정을 해야 되고, 수막 강제 닫힘이나 얼음 파쇄 기능 이런 건 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 스토리, 이 수치들이 절대로 뭐렇게 해야 되나, 이게 참고 자료용이지, 이 수치를 만약에 컨트롤 박스 안에 넣으면 오작동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이 수치들은 컨트롤 박스가 자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하게 된다. 말 그대로 온실에서 작물의 결로나 또는 병해가 생길 수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수치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걸 사람 손으로 이 수치를 넣고, 아니면 이 컨트롤 박스가 이것들을 전부 다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수치를 다른 컨트롤 박스에 넣으면은 온도 하우스가 튀든지 또는 수막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열리든지 뭐 이상한 동작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안전장치는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 되고, 요거를 만약에 이제 뭐 아시면은 지식 정도로는 활용할 수 있는데, 참고 자료 정도로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원되지 않는 컨트롤 박스에서 사용하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요거 지식 정도로만 좀 사용하시고, 온실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한 가지 또 기능적인 그런 걸로 이제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이중을 열거나 또는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내가 행위를 해야 될 때 지금까지 구분 없이 그냥 감으로 하셨던 분들은 요런 수치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움직여 보시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 2중 하우스까지 했고, 이제 다음에 이제 3중 하우스 이제 넘어가죠. 이제 강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중 2번 하고 수막 2번 하면 되니까 이제 한 4시간 정도 남았네요. 오늘 강의가 17번 강의니까 한 21 강의에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강의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